사나의 부드러운 카리스마 최주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리셋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요. 제가 나올 때마다 저희 신랑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 신랑이 몸이 무척 안 좋았어요. 그냥 전에 들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무척 안 좋아서 한 3개월에 한 번씩 해독이라는 걸 진행을 하고, 1년 한 6개월 정도에서 6개월 정도 되면서 6 내지 8kg 정도 빠졌어요. 정확히 기록하진 않아가지고 1년 정도 돼서 한 10kg 정도, 10kg 이상 감량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는 아니에요. 네,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특히나 그 중에서 소화기계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오늘은 PT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빨리 지나가야 되고요. 이게 초록색이죠. 초록색 하면 우리 유산화 로고의 초록색이죠. 초록색은 소화기계를 나타내요. 그래서 소화기에 관한 것들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독소 체크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세요? 여기? 아, 네. 처음 오신 분은 네, 체크 잘 하시고요. 체크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제가 15개 문항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나는 몇 개에 해당되는가 빨리빨리 체크해 보세요. 식습관에 관해서 폐류를 자주 섭취하는 편이다. 자리에 누웠을 때 잠드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채소를 좋아하지 않는다. 과자를 좋아해서 자주 섭취하는 편이다. 저녁 식사가 늦은 편이다. 그 중에서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생활습관에 대해서 화를 잘 내는 편이다.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생활한다. 목욕 대신 샤워를 하는 편이다. 자외선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다. 하루에 한 번 샴푸로 머리를 감는다. 그 다음에 자각증상, 두통이 잦은 편이다. 만성변비가 있다. 혀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 몸이 저리는 날이 많다. 금속으로 때우거나 쉬운 치아가 있는 분. 몇 개 정도 되세요? 점수가 여기 나와 있어요. 한 11개에서 15개 정도면 독소가 이미 많이 차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독이 필요한 상태고요. 한 6개에서 10개 정도는 조금씩 쌓여가고 있는 상태. 그리고 5개까지는 상당히 좋은 상태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어요. 소화기관은 이렇게 생겼어요. 오늘은 그냥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소화 과정에 대해서 먹고 흡수하고 비우고, 우리 실제로 먹는 것이 우리 몸을 구성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을 구성하는 이것들이 무엇을 먹어서 내 몸을 구성을 하게 만드느냐. 실제로 내 몸이 7년 정도 지나면, 예전에 7년 전에 내 몸은 하나도 없어요. 뼈까지 다 뼈가 있어요. 그리고 1년 반 정도 지나면 내 몸의 50%는 이미 박혀 있어요. 내 몸의 50%는 그 전에 내 세포가 아니다. 그러면 그건 뭘로 이루어지냐요? 내가 먹는 거로 이루어지는 거죠. 물부터 시작해서 내가 섭취하는 음식물로 시작되는데, 그러면 이거 섭취가 잘 되기 위해서는 잘 먹고 흡수가 잘 돼야 되고, 그리고 찌꺼기도 잘 걸러지는 게 기본이겠죠. 그래서 위, 간, 대장, 요걸 나눠서 오늘 해독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해독 중에서 우리 리셋 해독 프로그램은 어디에 중점적으로 되어 있냐면 장과 간 건강. 오늘 이제 주요한 해독 프로그램은 장 쪽하고 간 쪽을 주요 이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장에 대해서는 장 누수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여기는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장 누수 증후군이라는 것은 증후군, 정확히 병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이론이 있다라고 예전에는 가설로 얘기가 됐었는데, 실제로는 이게 상당히 근거가 있다라고 요즘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장벽에 세포의 사이가 뜬 거죠. 떠서 원래는 영양소만 간신히 이렇게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독소도 우리 몸 안으로 계속 들어오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세포 안쪽으로. 그러면서 독소가 어떻게 하면 차단이 될 수 있을까? 이 독소는 밖에서 들어오는 독소가 있고, 그 다음에 안에서 만들어지는 독소 있죠. 밖에서 만들어지는 먹거나
아니면 실제로 피부로 접하거나 위장관은 어디죠? 안일까요? 밖일까요? 안이라고 생각이 드시죠? 안이 아니고 정확히 이렇게 하면 밖이라고 보여요. 피부랑 똑같아요. 피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안으로 보이지만 안에를 이렇게 열어본다 그러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위장관도. 그래서 외독소라고. 그러니까 내독소는 실제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 활성산소라든가 스트레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 몸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고 그 이외에는 거의 다 외독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독소가 쌓이면 영양소 흡수가 감소가 되면서 비만세포라는 것들이 증가해요. 실제로 이제 뚱뚱한 세포라는 뜻은 아니에요. 메스트셀이라 해서 이제 비만세포라고 쌓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뚱뚱해진 세포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좀 다른, 그리고 이런 것들이 면역의 불균형을 일으키게 되는 거고요. 이제 우리 몸 안에서 독소를 제거하는 과정들이 바로 클린이다, 해독이라고 표현을 되는 거예요. 장에서 시작되는 클린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기서 쭉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맨 밑에 한번 보실래요? 최소 몇 가지가 179가지 질병이 장에 의해서 나타나요. 그러면은 장만 한번 장이 깨끗하고 좋으면 야 179가지 질병을 예방할 수 있겠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거의 대부분의 질병들은 거의 뭐 장 때문에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실제 그래요. 오늘 아침에 제가 오면서 어떤 자료를 봤냐면 우울증에 대한 자료를 봤는데 우울증에 관계되는 호르몬들이 또 요즘 날씨가 어둡고 그러니까 햇빛을 제대로 쬐지 못하니까 우울증에 걸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들도 장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 때문이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장에서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같은 것들이 80에서 90% 정도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부족하게 되면 우울증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을 건강하고 활력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장 건강이 필수인 거죠. 그리고 기분도 업시켜줄 수 있고요. 이제 장내 세균에 대해서 유익균, 유해균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거 다 아실 필요 없어요. 저는 이거 PT 보면서 그냥 요렇구나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유해균, 유익균 중에서 우리 몸에 한 10% 정도가 유해균이 있어요. 보통 건강한 사람한테. 그리고 10% 정도가 유해균하고 유익균이 10% 정도씩 나눠져 있고요. 나머지 70%에서 80%가 중간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중간균은 기회균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유해균이 많아지면 내가 유해균처럼 행동해요. 근데 유익균이 많아지면 유익균처럼 행동하는 그런 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상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유해균과 유익균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아까 그 장 누수 증후군에 대한 PT가 잠깐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산모가 이렇게 촘촘촘촘하게 세포가 있고 산모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벌어지면서 독소들이 바로 우리 세포 내로 그리고 체내로 들어오는 과정들을 얘기를 한 거고요. 대장 내의 독소는 그래서 우리 몸에 세균 무게는 몇 킬로라고 써 있나요? 1.5kg. 그러면 세균 무게만 1.5kg래요. 그러면 변까지 하면은 상당히 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변을 내보내려고 내가 약간 다이어트를 위해서 변을 내보내려고 하는 그런 어린 친구들이 있어요. 잘 모르니까 그러면 뭔가 다른 것들을 활용을 해서 하려는데 그렇게 되면 이 세균이 유해균으로 자꾸 바뀌겠죠. 대변 무게 중 40%는 세균의 무게니까 한 3, 4kg 정도 되겠네요. 우리 몸에 항상 갖고 다니는 게. 대장에 노폐물이 그래서 가득하게 되면 가스 차고 기분 안 좋고 머리가 무겁고 그런 것들 느껴보신 분 있으시죠? 그러니까 항상 장이 깨끗하고 기분이 좋으면 그러니까 장 상태가 좋으면 기분도 상당히 좋게 되고요. 독소를 생성하는 유해균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식이섬유는 그 중에서 요거는 식이섬유는
몸 안에 쌓여가는 독소들을 제거를 하는 기능을 하죠. 그리고 요거는 뭐의 먹이가 되죠?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가 되고요.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해요. 장내 건강에. 그래서 해독 과정에 뭐가 있죠? 뉴트리민을 들어가죠. 단백질이 요즘 건강, 어떤 정신 건강에도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해요. 그런 논문들도 상당히 많은데, 특히나 단백질이 흡수되기 쉬운 형태로 들어가는 것들이 좋은데, 그런 단백질은 어떤 단백질이 좋으면, 우리 단백질 하면 떠오르는 거 뭐죠?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고기, 그죠? 단백질 내가 섭취를 많이 해야 돼. 요즘 좀 기운이 딸리는 것 같아. 그러면 고기를 많이 챙겨 먹게 되잖아요. 근데 흡수가 잘 안 돼요. 실제 그리고 단백질 함량도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가장 양질의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인데, 그 중에서 대두단백 같은 것들이 상당히 좋은 양질의 단백이에요. 그래서 흡수도 잘 되고요. 이 흡수하면서 바로 영양분으로 쓰여져요. 이런 대두단백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간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요 해독 과정들은요, 간 하면 우리 몸에서 해독을 담당하는 가장 큰 기관이, 딱 떠오르는 기관이 간이죠. 스트레스 받으면 제일 먼저 화나는 기관이 간이에요. 그래서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은, 이건 약간 팁인데,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은 버럭 화를 내요. 아주 크게. 갑자기. 예고되지 않게 하면 성격이 조금 이상해. 쟤 아무래도 평소에 좀 이상하다 그러면 간이 약간 부었다. 간땡이 부었다라고 표현하죠. 그런 분일 가능성 되게 높아요. 염증 상태에 있을 가능성 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주위에 조금 성격이 좀 내가 볼 때는 뭐 원만하지 않고 조금 예민해 뭐 이런 그쪽 간 쪽에 뭔가가 이렇게 영양분이 들어가면 확실히 좋아져요. 저는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아주 딱 보기에도 얼굴이 막 짜증이 가득 차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한테 해독을 시키고 나서 성격이 정말 좋아졌어요. 자기도 느껴요, 스스로. 짜증이 놀라 언니. 어머 왜 이래? 네, 그게 다 영양이랑 관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독소가 들어오면 제1단계에서 해독 과정을, 간에서 해독 과정을 거치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1단계에서는 거의 독소가 지용성 성분이에요. 그 지용성 성분을 밖으로 내보내면, 왜 지용성만 있을까요? 수용성 성분은 소변을 통해서 이미 다 나가고 없어요. 다 나가고 없기 때문에 지용성 성분이 이거를 해독을 시켜서 밖으로 내보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1차 해독 단계에서는 수용성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수용성으로 만들어진 게 2차 해독을 통해서 이제 뭐 땀이나 그 다음에 소변, 대변 이런 식으로 배설이 되는데요. 여기 중에 또 담즙도 있어요. 네. 이 담즙, 이거 다른 것들은 다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오늘 담즙이 부족하면 변비가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변 색깔 혹시 보셨어요? 네. 색깔 예쁜가요? 네. 네. 예쁜, 핑크빛이요? 약간. 네. 뭔가 의심이 되는데, 변 보는 분 중에 회색빛이나 흰색빛 변을 보는 분이 있어요. 흔하지 않죠? 이거는 담즙 부족이에요. 그래서 그 담즙이 잘 안 만들어지는 사람, 그리고 변비가 좀 심한 사람들이 담즙 부족일 가능성도 상당히 많아요. 변 색깔 노랗게 만드는 것이 담즙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이것도 독소를 내보내는 한 과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1단계와 2단계 중에 다음 PPT가 나올 텐데, 1단계는 뭐예요? 수용성, 지용성인 걸 수용성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너무 많아요. 다 외울 필요 없으세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1단계에서 수용성으로 바뀐 거는 우리 몸을 막 공격할 수가 있어요. 수용성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막 돌아다닐 수가 있는데, 이 안에는 관계하는 영양소가 있어요.
이 관계하는 영양소가 부족하면 독소가 그냥 쌓여있는 상태가 되겠죠. 1단계로 만들어주는 영양소가 부족하게 되면 그게 뭐냐 그러니까 독소가 그냥 못 빠져나가겠다. 도저히 이게 부족하면 보통 비타민 B군들이에요. 그리고 글루타치온, 카로티노이드, 그리고 식물성 플라보노이드. 뭐 어디서 많이 본 거 같지 않아요? 성분이? 우리 헬스팩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이에요. 헬스팩은 만약에 이제 헬스팩이 떨어졌어. 아니면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 그러면 독소가 1단계 해독을 진행하기가 어려우니까 중간에 독소가 계속 쌓여있겠죠. 그러니까 아랫배가 불로, 뭐 여기가 덜렁덜렁, 뭐 여기가 옆구리살이 막 안 빠져나가고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1단계는 그냥 넘어가세요. 헬스팩 열심히 잘 챙겨 먹고 그러면 이제 지방은 그냥 여기 독소를 좀 빠져나가겠다 라고 딱 됐는데 1단계에서 2단계로 가려더니 뭔가가 딱 있어요. 이건 조금 더 복잡하죠? 보통 미네랄과 그 다음에 코엔자임 Q10 그 다음에 아미노산이 관계가 돼요. 2단계는 뭐냐면 이거를 수용성화된 것들을 밖으로 내보내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갈 때 제대로 잘 요런 것들이 없으면 독소가 우리 몸 안에 막 공격할 수가 있어요. 활성산소 이상으로 막 우리 몸을 공격을 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미네랄 보충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활력을 유지하는 코엔자임 Q10, 코키논을 공급을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아미노산, 좋은 단백질이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뉴트리밀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는 게 드실 거예요. 그래서 최종 배설 산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실리마린물인데 실리마린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헤파실, 이따가 뭐 PT 잠깐 나올 건데 헤파실에 실리마린이 130mg 들어가 있는데요. 이 헤파실 원래 제가 약사로서 실리마린 성분은 뭐라고 배웠냐면 이제 담즙 분비를 촉진하는 성분이다 이렇게 배웠었어요. 그러니까 담즙 분비가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성분인데 이 실리마린이 어떤 수치가 있냐면 간 수치를 굉장히 개선시켜주고 간 조직 재생에도 도움이 되고 바이러스 간질환 감소 효과도 있대요. 상당히 좋죠. 그리고 실제 간 세포를 재생한다는 얘기는 거의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간 세포를 재생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탁월한 제품이에요. 그 어떤 우리 뭐 비타민 헬스팩 먹으면서 그런 분들도 있지 않나요? 이거 먹으면 알약처럼 약처럼 생겼으니까 이거 먹으면 간 나빠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간혹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근데 간이 나빠지나요? 간에 있는 해독 과정을 도와주기 때문에 간에 나쁠 수가 없는데 특히나 이 실리마린은 헤파실은 간 세포를 재생해 주기 때문에 정말 안심하고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PT 그냥 제가 제 얼굴로 대체할게요. 글루타치온 얘기하는데 실제 글루타치온은 조금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글루타치온은 우리 몸 안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지금까지 밝혀주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글루타치온을 어떻게 섭취할까? 막 의사들도 어떻게 하면 주사하면은 이게 막 수치가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 이런 연구들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헤파실을 하루 3알 먹잖아요? 그러면 글루타치온 수치가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논문들을 이미 처음에 발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한 알씩 하루 3번 먹든지 저녁 때 3알 먹든지 글루타치온 수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비타민 C를 먹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비타민 C 수치가 상당히 높아졌다, 개선됐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것들은 글루타치온은 중금속 해독 효과도 있어요. 우리 몸 안에 중금속이 계속 쌓여 있으면 여러 가지 질환들을 일으키는데 특히나 이제 ADHD 같은 경우는 34%가 중금속에 의해서 생긴대요. 그러니까
중금속에 의해서 기분도 나빠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이 좀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없애줄 수 있는 것들이 요 헤파실도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미 얘기를 했어요. 13가지 비타민, 9가지 무기질. 그래서 12가지, 22가지 비타민 무기질하고 13가지 천연 추출물로 되어 있는 이 헬스팩은 일단 가장 특이한 점이 뭐예요? 저는 가장 좋은 게 간편한 거예요. 네. 뭐 여러 가지 뭐 너무너무 좋아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너무 편해요. 편하고 누구나 다 간편하게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를 다 섭취할 수가 있어요. 비타민은 비타민만 먹는다고 좋아지지 않아요. 비타민은 같이, 특히나 비타민 B군 같은 경우는 골고루 다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비타민만 있다고 효과적이지 않아요. 미네랄은 같이 있을 때 효과예요. 근데 이게 적절하게 조합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임산부 수유여부도 안전하게 먹을 수가 있고요. 헤파실 얘기했죠. 헤파실은 이제 밀크시슬 추출물, 그 실리마린이 130mg 들어있고요. 부원료로서 브로콜리, 녹차, 시망, 올리브, 루틴, 요 시망 추출물에 대한 얘기도 이제 제가 기능의학 공부를 조금 하고 있는데 기능의학에서도 시망 추출물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아요. 중금속 처리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실제 그러니까 여기 글루타치온에 의해서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 몸 안에 해독에 정말 가장 필수적인 것이겠다라는 게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장 개선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다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균주 중에서 최고의 균주 덴마크 크리스턴 한센사의 최고의 균주를 50대 50으로 해서 100억 실제 우리나라 식약청에서 허가한 건 100억까지밖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100억 표시되어 있지만 캐나다의 우리 자료를 보면 120억까지 보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배변 활동에도 도움이 되고요. 실제 그 레터 받아보셨죠? 척추 질환에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정신질환 쪽에도 지금 계속 도움이 된다는 자료들이 자꾸 나오죠? 아토피나 천식에는 뭐 당연히 면역 반응이니까 도움이 될 거고요. 아까 독소들을 제거하는 딱 잡아서 바로 내보내줄 수 있는 게 유산균의 먹이가 되기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중금속이나 독소들을 바로 제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먹이죠. 그래서 콜레스테롤, 식후 혈당 상승제, 배변 활동 이 문구가 너무 좋다는 분들 있어요. 그리고 유산화 매니아들 중에서 헬스팩 다음으로 저는 화이버지 매니아가 정말 많아요. 한번 보시면 그리고 이 정말 알차게 들어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뭐 누가 피부 재생에 정말 좋다 그랬는데 우리 몸이 뭘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가장 대량 영양소 아미노산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지방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량량 탄수화물은 바로바로 쓰여지기 때문에 그리고 단백질과 지방은 몸을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안 먹으면 큰일 나요. 제가 마지막으로 요거랑 한 가지 팁을 조금 드릴게요. 요즘 고지방, 저탄수화물 다이어트 하죠. 이게 지방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몸 안에. 왜냐면 기름 때는 뭘로 잘 지어져요? 기름으로 잘 지어지기 때문에 지방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방 안 먹으면 살도 잘 안 빠져요. 그건 맞지만 실제로 너무 심한 지방은 어때요? 처리가 안 돼요. 아까 해독 과정 딱 기억나세요? 독소가 안에 담겨져 있는 게 지방세포 안에 담겨져 있어요. 이 지방세포 안에 있는 것들을 꺼내서 밖으로 내보내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비타민, 무기질, 그리고 간에서의 충분한 해독, 그리고 아미노산이 그리고 장 케어 필요한 제품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극단적인 방법으로 다이어트 하는 거는 정말 몸에 진짜 무리가 될 거예요. 조만간 크게 무리가 됐다는 보고들이 계속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다이어트 그리고 건강한 몸으로 되살아나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리셋 해독 다이어트 강추합니다. 감사합니다.